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화학이야기 7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이야기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에너지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은 그럼 과연 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에너지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에너지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어떤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언제 쓰였을까? 이거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과학과 더불어서 들어온 서양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아마 이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 않나. 에너지라는 말은 ENERGY 에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용하던 개념이라고 보니. 그래서 에너지, 영어로도 에너지고 우리 우리말로도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이 에너지라는 그 단어, 뜻, 의미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슨 이 에너지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무엇로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기. 그래서 우리는 기라는 말을 씁니다. 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성리학에서 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이기 이론론을 이야기도 하고,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기 이원론을 서로 이렇게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연론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다는 그런 조선 시대의 철학이 이야기 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도 궁금했죠. 이게 기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뜻을 가진지를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책을 하나 봤는데 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기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차다, 기가 어쩌다, 기똥차다, 기가 이런 말을 평소 생활할 때도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라는 것은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 공기 중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이 공간에 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 허기, 온기, 호연지기, 이와 같이 기를 붙여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철학을 한 부분에서 설명하는 분들인데, 기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그래서 기로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 이론론이라고 주장했던 이율곡 선생님의 기로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런 철학하시는 분이, 기철학하신 분이 설명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건강 측면에서도 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혈, 기가 잘 흐르고, 혈이 잘 흐르고,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건강에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공기도 있고 허기도 있고 온기도 있고, 이와 같이 물질에도 적용되고 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호연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인 거예요. 도덕성. 그러니까 뜻을 넓게 펼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때까지도 확장해서 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정말 동양에서는 안 쓰이는 곳이 없구나. 정말 다 쓰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에너지, 그러니까 집중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개념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신들의 영역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우린 시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공간을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냐면은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다음에 AR 뭐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메타 세계도 메타버스 시대도 열리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시간은 어떻게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인간이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시간과 공간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버추얼한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뭐라 그럴까, 환상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세계를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인간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 쪽을 이렇게 터치하는 건 물리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화학 쪽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쪽에 집중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이 네 개 중에서 우주에서 물질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화학이고, 그러면 물질이 변화될 때 에너지도 변환이 순환됩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에너지 측면을 다루는 화학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은 좀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해봅니다. 물질과 에너지. 그래서 화학 쪽에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물질과 에너지인데, 화학 이야기 2번에서 6번까지 구석기 시대에서 전자시대, 의식주, 원자, 원소 주기율표,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이 부분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마지막 7번째, 화학의 7번째에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자, 물질과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물질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화학량이 여러 군데서 살펴보았고, 이번 마지막 7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큰 영역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도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만약에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죽은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삶과 죽음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는. 물질과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려고 하면 물질과 에너지 두 개의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하려면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에너지라는 것. 에너지란 무엇인가?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물질. 그리고 에너지도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에너지라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기라는 이야기를 사용한 거예요. 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기가 있으면은 건강한 거고 기가 없으면은 허약한 거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는 물질과 에너지를 다 아우르는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기라는 것은 뭡니까? 기가 뭡니까? 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우리 과학에서 보면은 조선시대까지는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밖에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생각 자체로서 이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너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과학으로 접어 들어가서 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양에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우리 동양에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섞여 있는 그 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에너지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개념도 있고 에너지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개념을 우리가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단어의 뜻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깊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보면은 크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여러분 이 볼펜이 만약에 있다고 해서 볼펜이 여기 이 위치에서 또 놓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고 떨어진 바닥에 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 중력에 따라 중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높은 거고 아래로 지구 중심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과가 뭐냐면은 나무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축구공이 날아간다든지 인공위성이 날아간다든지 이럴 때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거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위치 에너지와 화학적 위치 에너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이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이 위치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위에서 여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볼펜이 위에 있을 때와 바닥에 갔을 때 이 물질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물질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위치 에너지 변화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모여가지고 포도당이 됐다. 그러니까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됐다.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탄수화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질이 변화된 거죠. 물질이 변화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변화되는 그런 것을 화학적 위치 에너지가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적 위치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적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체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나 이런 것을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결국에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위치 에너지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위치 에너지도 저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댐 위쪽에 있는 물과 댐 아래쪽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댐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죠. 뭐냐면 그걸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 아래에 있는 물을 퍼 올려가지고 댐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 바닷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날아가서 구름이 됐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와가지고 산 위에 비가 내려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저장이 가능하다. 자,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이 어떤 물질이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도 에너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해 봅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빛이 움직이면은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기 분자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면은 소리 에너지라고, 이 지금 소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데서 입을 아무리 벌리고 아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을 때만이 소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를 그리면서. 자, 큰 공이 움직이는 것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날아갈 때도 그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움직이느냐,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 빛이 움직이면 빛 에너지, 공기 분자 같은 것이 움직이면 소리 에너지, 뭐 이렇게 큰 공이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그냥 그런 것은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물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우리는 에너지를 구분하는데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을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일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 에너지는 일 에너지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열 에너지는 손가락이 10개가 이렇게 있듯이 10개가 있듯이 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열 에너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농담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열 에너지는 무질서하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것은 피스톤 엔진 안에서 이렇게 뭐냐면은 공기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걸 피스톤을 때려가지고 피스톤을 한 방향으로 밀면은 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될 수 있고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물을 자꾸 때리면은 거기에 마찰열이 생겨서 물 분자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뭐냐면은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한 방향으로 몰아서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물리적 위치 에너지와 화학적 위치 에너지 두 가지 저장이 가능하면 운동 에너지는 절대 저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 저장이 안 됩니다. 어떤 에너지도 빛 에너지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치 에너지만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아까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고, 이와 같이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눠 볼 수 있고, 이거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이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근데 우리 몸은, 우리 생명체, 우리 몸은, 인간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안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화학적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통해서 그 음식물 가지고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지방산 이런 것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공기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부산물로 열 에너지를 만들고 생체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의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럽니다. 만약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두다가 이세돌이 그 5판 중에 한 판이 이기고 4판을 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파고하고 만약에 바둑을 둔다면 알파고로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기 코드를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고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거죠. 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은 알파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듯이 알파고도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걔는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화학 에너지가 ATP와 생체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열 에너지가 부산물로 생기는데, 열 에너지는 온도를, 우리 몸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열 에너지가 잘 생성되지 않으면 36.5도가 안 되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체온으로 가면은 사망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측면을 우리는 고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생체 에너지도 필요하고 열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우리 36.5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잘 해줘야 세포들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왜 낮은지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 측면에서 36.5도를 잘 유지시켜주고,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에너지 측면에서 봤고,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자연이다 프로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연인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말기암이고, 막 어떤 경우는 관절이 안 좋아, 무릎이 안 좋아서 걷지를 못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2판, 4판, 어차피 죽을 바에 산속에서 죽자, 그래가 들어와서 했는데, 건강해져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그 자연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렸느냐? 산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 산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 산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연인을 산이 살려줬을까요? 누가 살려줬을까요? 산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산에 간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연인 분이 뭐냐면은 그 산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해서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맑은 좋은 물을 마시고 이러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누구의 노력이었느냐? 그 자연인 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이 살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산은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자연인분이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결국에 산이 살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살린 거냐면 본인이 살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러면은 도시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도시에서도 자연인처럼 살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사시는 자연인분은 산속의 자연이고 도시에서 자연인처럼 살면 도시의 자연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나는 도시의 자연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 속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야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산속에 들어가야만 자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건강해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의 자연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을 누가 챙기냐? 스스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본인이 노력해서 건강해지려고 해야지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 속담이 저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건강한 음식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에 이제 한동안에는 한 40대 중반까지는 운동을 안 하고 숨쉬 운동만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40대 중반 이후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먹는 건강한 음식물을 하고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려고 하고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온이 만약에 건강한 사람은 36.5도를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차가워졌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내 몸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못 해주면은 밖에서라도 외부에서라도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욕을 하든 핫팩을 하든 마사지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든 몸의 온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들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도 합니다. 뜸을 뜹니다. 이렇게 뜸을 뜨면은 쑥을 이렇게 태우면은 그 자리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열이 공급이 되는 거죠.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뭐냐면 온욕을 하든 핫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뜸을 뜨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몸에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그 부위가 따뜻해지고 또는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뜸을 뜨든 어떻든 그런 방법을 하고, 만약에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을 해서 뭐냐면은 건강하게 갈 수 있으면 침을 맞아도 좋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 몸에 세포들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최근에 뭐냐면은 이거 7번째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음에 제가 이제 아직 근육풀기 건강법이 끝나지 않은 미간 주름 건강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두 번째로 그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간 주름 건강 문제 해결. 그 제목으로 할 건데,
근육 풀기 건강법을 꾸준히 지금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근육 풀기라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뭐 효과가 있을까 뭐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개념을, 근육 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여기 이곳저곳 해봤는데 모든 부분에 효과가 있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길래 이럴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근육 풀기를 하면은 이렇게 달라질까? 그래서 근육을 풀면은 뭐냐면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일반 근육, 옛날에 이제 우리 했던 방법은 일반 근육들을 풀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그 일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은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중막에 근육이 있어서 혈관의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근육을 다 풀어주게 되면은 아마 림프관도 풀어질 것 같아요. 그 사이로.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근육을 풀게 됩니까?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주게 되면 근육 풀기를 하면은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림프의 흐름도 좋아지고 신경 흐름도 좋아짐. 이 혈액 흐름과 림프의 흐름과 신경 흐름 세 가지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 풀기라는 것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하면서 과연 그런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 풀기 건강법. 자,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사용된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신경 전달을 할 때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생체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부산물로 열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그 열 에너지가 바로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빛 에너지를 옛날에는 뭐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가시광선만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곱추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곱추병을 예방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비타민 D가 활용되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비타민 D의 역할에 많이 연구가 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비타민 D가. 그러니 빛 에너지도 태양빛 에너지에서 오는 자외선도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열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 신경이 흐르는 데는 전기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하고 이와 같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자, 이런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하고 활용하고 60조 개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은 특히나 신경은 전기 에너지를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뼈와 근육이 있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가지 않으면. 신경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러니까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은 우리가 이제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지만 신경이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율신경은 계속 움직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이렇게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빨리 돼가지고 도망가는 수 있는 빨리 모든 것이 에너지가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고 이런 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도망가는 데 근육에 긴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걸 생존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호랑이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호랑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호랑이 찾으려면 요즘은 없어요. 동물원이나 가야 호랑이가 있지. 아마 처음에 300만 년 뭐 이렇게 뭐 만 년 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류 조상 처음에 계신 분들은 야유에 있는 야생동물의 그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아주 유익한 역할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그 진짜 호랑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만 있다고 하다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동물들은 그래서 어느 위험한 상태에서만 벗어나면 얘네들은 언제 그런 데서 다시 태어나게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서만 잠깐 작용되는 건데,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뭐냐면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현재만 사는 게, 모든 다른 동물은 대부분은 현재만 사는데, 개라든지 뭐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소 뭐 이런 것들은 현재만 삽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도 있고 기억을 하고 미래를 또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중심, 뭐냐면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장소와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을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 이 순간을 집중해서 살면 현재에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살고 있어요. 현재에 살아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에 살아야 되는데 왜 과거에 거기 머물러 있고 미래에 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만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없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고, 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잠깐씩 한 번씩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잠깐씩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해라. 이것이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종교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달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게,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근육이 긴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육이 붓고 혈관 붓고 단단히 뭉치는 근육들이 붓고 뭉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이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신경 흐름도 안 좋아지고 혈액순환 흐름도 안 좋아지고 림프 흐름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본인이 쓸데없이, 물론 본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그런 경우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조금 한번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그거를 교감신경을 조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고 그거를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 활성화시 릴렉스를 완화시켜서 부교감신경 활성화시켜서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자율신경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든지 차분하게 한다든지 생각을 좀 릴렉스 완화시켜서 뭐냐면은 부교감신경 활성화시킴으로써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의 산속에 들어가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릴렉스가 되겠죠. 완화됩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신경 측면에서 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경도 중요하고 혈관도 중요하고 림프관도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경 흐름이 좋게 해서 자율신경이 그러니까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서 7가지 건강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혈액순환, 그때는 이 6번째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혈액순환, 그다음 신경 이렇게 7가지를 잘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신적인 신경 측면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1937년에 처음으로 스트레스 학설을 주장해가지고 그 전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1937년 이후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지금은 현대 우리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인 것이 그렇게 오래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한스 셀리가 말년에 뭐냐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든지 방사선 요법의 3가지 그 현대의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 방법을 한스 셀리는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방법, 자기 스스로 한번 이겨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암을 극복하겠다고 이 가정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드는 방법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렇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0이 되면서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스 셀리어.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화학 이야기 7번째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는 같이 신경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 또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잘 이해했어요.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2개를 다 고려해서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우리 몸도 물질과 에너지를 관점에서 잘 살펴본다고 그러면 건강도 이렇게 좀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중하죠? 자, 구호가 뭐죠?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